조조는 북상에서 원시 형제들을 공격합니다. 장남 원담이 막내 동생 원상한테 밀리니까 결국 원담이 조조에게 투항을 하게 되고요. 결국 조조가 형제 간의 분쟁을 이용해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조조는 원상과 원희를 계속 밀어붙인 거죠. 원상과 원희는 버틸 수 없다 보니 저 북쪽 오한족의 땅으로까지 도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조 진영은 이후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를 놓고 논쟁이 시작됩니다. 현재 상황은 원래 원소 가문이 차지했던 직할지는 모두 조조가 차지했고, 여기서 다시 남하에서 천하를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오한족이 있는 북쪽 땅까지 진군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결국은 곽가라는 책사가 북쪽 오한을 정복하자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곽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는 신속한 행동을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천리를 가서 다른 사람을 습격하는 데는 치중, 즉 병참이 많아서 이익을 쫓기가 어려우며, 또 저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대비할 것입니다. 치중을 남겨두고 장비를 가볍게 한 병사들이 밤낮으로 길을 나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습격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곽가의 의견을 조조는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치중이라는 것은 병참 군수물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제대로 오한족을 정벌하려면 수많은 군수물자를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격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조조가 공격한다는 것을 오한 세력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습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곽가는 기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군수물자를 최소화해서 아주 가벼운 군대를 가지고 신속하게 공격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결국 조조군은 오한족의 땅까지 정벌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당연히 원시 형제는 더 북쪽에 요동으로 도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요동태수 공송강이 요동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조조는 놀랍게도 요동태수 공송강에게는 공격을 하지 않고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조는 지역 세력에 불과한 공송강이 원시 형제를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요동태수 공송강은 원시 형제를 받아들여졌을 때 자신이 천하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 조조 세력의 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특별히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조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공송강의 입장에서는 원시 가문과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송강은 원시 형제 원상과 원희 형제를 목을 벼 조조에게 바치고서 자신이 적대할 의향이 없다라는 걸 알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례를 보면 조조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원소 진영에 대해 북벌을 할 때 형주의 유표에게 투항했던 유비가 유표한테 허창을 기습해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표 역시 원소처럼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신속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표가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비를 100% 신뢰하지 않았다는 측면도 강했습니다. 조조가 북벌을 마음 놓고 한 이유도 유표의 이런 점을 잘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조는 관도 전투가 벌어진 시점인 200년부터 207년까지 청주, 병주, 기주, 유주 모든 북방 지역을 평정했습니다. 원소가 차지했던 사주에 연주, 예주, 서주, 사주라는 원래 자신이 소유했던 사주, 그래서 도합 8주를 차지했습니다. 천하의 12주 중에서 8주를 차지했으니까 바로 천하의 70%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조가 천하의 대세를 차지했던 관도 전투와 그 이후의 하북 정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조조에 대한 평가를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서에 기록된 조조의 언행과 정사의 조조 평가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나에게서 군대를 떠나보내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화를 당할까 두렵고 이미 자손을 위한 계책이기도 하며, 또 내가 패배하면 국가가 기울고 위태로워지니 이리하여 공허한 명성을 사모하다가 실제 재앙 속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조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조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군중에서 법을 집행한 것은 대체로 옳았는데 화를 내거나 큰 잘못을 범한 점은 본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큰 잘못을 범했다라고 한 것은 아마 서주 대학살 같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조조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춘추시대 때 중국의 대정치가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관중이 제환공의 국가 통치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국가의 4가지 큰 기둥을 얘기합니다.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가 바로 예의염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의염치라는 개념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인사치레를 잘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뜻이라면 관중이 국가의 4기둥이라고 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는 단순히 예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하의 신분 질서, 즉 당시의 중국의 종법 봉건제입니다. 공자유가 사상도 바로 관중의 예 사상을 계승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는 옳을 의인데, 옳다는 것은 관중의 설명으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는 뜻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제 해석을 좀 보태겠습니다. 전 지구상에 70억 인구 한 명 한 명의 지문은 다릅니다. 지문이 다르다면 당연히 한 명 한 명의 생각도 다르겠죠. 즉 사람의 생각은 모두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만 옳고 남의 생각은 틀렸다는 접근은 옳지 않은 겁니다. 관중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즉 타인의 생각도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들 염자를 설명하겠습니다. 관중은 고든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곧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조조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니까 관중의 기준으로 보면 고든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의염치의 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는 수치스러워하는 겁니다. 수치스러움을 안다는 뜻이겠죠. 수치스럽다는 것은 관중의 견해에 따르면 타인의 잘못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타인의 잘못을 알면서도 대세에 영합하는 그런 행위가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사견이지만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가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관중을 꼽습니다. 춘추시대 그 참혹한 난세에서 중국의 조낭양이라는 정치 질서를 가져다 주었고, 고대 중국의 큰 정치적 틀을 세운 사람이 관중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연의 주인공 제갈량의 우상도 관중이었습니다. 관중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니까 다음 기회가 있다면 그때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조는 이 관중의 예의염치, 국가의 4가지 기둥이라는 사상에서 볼 때 굉장히 고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도량이 아주 큰 사람이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연주전쟁에서 많은 사족들이 조조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조조는 자신이 믿던 위종만은 배반할 리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위종도 반란에 가담하거든요. 반란이 진압이 되고 결국 위종이 포로가 되자 조조는 한숨을 쉬면서 위종은 인재로다 라고 하면서 그를 한해 태수로 임명합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재기용했다는 것은 역사에서 거의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조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까지도 다시 품어버리는 그런 대단한 도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조조에 대한 역사 평가를 보겠습니다. 보통 조조를 간웅이라고 했습니다. 간사한 영웅이죠. 그러나 생활 속의 조조 모습은 늘 볼품없는 옷을 입었으며 가죽 주머니에 수건 같은 하찮은 물건을 넣고 다녔고 막 쓰는 모자를 쓰고서 빈객을 만난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묘사를 볼 때 조조가 아주 소탈하고 담백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헐에 허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사 삼국지를 저술한 진수가 조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조조는 비범한 사람이자 시대를 초월한 영걸이었다고 합니다. 비상지인 초세지걸, 이것이 바로 정사 삼국지를 저술한 진수의 조조에 대한 종합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